만약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끝없이 진화한다면 결국 우주를 조종하는 신이 될 수 있을까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문명이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문명의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처음 고안했습니다. 처음 고안될 당시 이 척도는 은하계 단위의 에너지를 다루는 3단계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우주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칼 세이건이나 미치오 카쿠 같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우주 전체와 다중우주,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6단계까지 그 스케일이 아득하게 확장되었죠. 현재 화석 연료에 의존하며 기후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 인류는 아직 1단계조차 도달하지 못한 0.73단계의 갓난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1단계를 넘어 최종 6단계, 이른바 창조주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펼쳐질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우주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 인류 진화의 궁극적인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밤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인류는 마침내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자연과 싸우며 생존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성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막대한 태양 에너지는 초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통해 거의 손실 없이 활용되고, 핵융합 발전은 사실상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 부족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기와 해양, 기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행성 전체를 관리합니다. 태풍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약화되고 가뭄과 홍수는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화산과 지열 에너지는 안정적인 발전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재해는 더 이상 문명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심해에는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해저 도시가 건설되고, 적도 지역에서는 우주를 향해 뻗어오르는 거대한 궤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합니다. 사막과 극지방, 바다와 하늘까지 행성의 거의 모든 공간이 인류의 생활권으로 편입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이자 거대한 발전소로 변모합니다. 자원 부족과 에너지 전쟁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빈곤과 결핍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행성이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자원은 결국 유한합니다. 문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류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온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하늘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시선은 더 이상 지구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태양입니다. 인류는 마침내 행성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별 그 자체를 문명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 주위를 수조개의 에너지 수집기와 거대한 우주 거주지가 벌떼처럼 둘러싼 압도적인 광경. 바로 다이슨 수험입니다. 인류는 태양계의 암석 천체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태양 주변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공 구조물들이 형성되고, 문명은 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산업 네트워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슨 수험이 완성되는 순간, 인류는 태양이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직접 수확하게 됩니다. 이는 1단계 문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부족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문명의 가능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 시기의 인류는 더 이상 자연이 만들어 놓은 행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인공 중력과 대기, 생태계를 갖춘 거대한 인공 행성들이 건설됩니다. 한때 신화 속 창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이 거대한 산업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문명의 진정한 혁명은 성간 이동의 실현에 있습니다. 하나의 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하게 된 인류는 초고출력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광속의 수십 %에 달하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마침내 태양계라는 고향의 경계를 넘어 이웃 항성계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별 주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다른 다이슨 수험을 세우며 진정한 성간 문명으로 진화합니다. 질병과 노화 역시 대부분 극복됩니다. 인간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삶을 살아가며 문명의 확장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의 팽창에는 끝이 없습니다. 수많은 항성계를 개척한 뒤에도 인류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인류의 야망은 하나의 별을 넘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의 무대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모인 우리 은하계 전체로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단순히 항성의 빛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천체인 블랙홀마저 인류의 전력 공급원으로 개조해냅니다. 은하 중심에 자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하는 펜로즈 과정을 실현하고 블랙홀 주변의 뜨거운 흡착 원반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수집하여 문명의 핵심 동력으로 삼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삼키는 우주의 괴물로 여겨졌던 블랙홀은 이제 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발전소가 됩니다. 항성 수억 개를 합친 것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인류의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동력을 바탕으로 인류는 시공간 자체를 공학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은하 곳곳에 구축된 인공 웜홀 네트워크는 수십만 광년에 달하는 거리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상대성 이론이 규정한 시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은하 중심에서 외곽까지, 은하계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과거에는 수만 년이 걸렸을 여정이 이제는 순간적인 이동으로 바뀝니다. 은하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초고속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생물학적 육체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초거대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지성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존재하며 은하 전체에 걸쳐 동시에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으로 진화합니다. 만약 이 은하 어딘가에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을 지배하고 은하 전체를 안방처럼 횡단하는 인류에게 그들은 그저 관찰 대상인 미생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은하 전체의 에너지와 자원조차 부족해지는 순간 인류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은하 너머 암흑의 심연으로 향합니다. 인류의 권능은 이제 거시적인 우주의 뼈대 자체를 뒤바꿀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 전체 질량과 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인류의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마저
완전히 인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우주의 구조 자체가 공학의 대상이 됩니다. 은하들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떠다니는 섬이 아닙니다. 인류는 거대한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재배치하고 연결하며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우주 거대 구조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필라멘트와 공허 영역마저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기의 인류는 사실상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운용합니다. 그러나 4단계 문명의 가장 놀라운 업적은 에너지 생산이나 우주 개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주의 미래 자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 결국 차갑게 얼어붙어 멸망해버리는 빛칠 같은 우주적 종말의 운명조차 인류의 거대한 의지로 늦추거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단계에 이른 문명은 단일 우주 안에서 사실상 극복하지 못할 자연적 위협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손에 넣은 뒤에도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가 전부가 아니라면? 인류의 시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경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5단계 다중 우주 문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류는 이미 하나의 우주를 문명의 활동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하를 움직이고 블랙홀의 에너지를 활용하며 우주의 미래에까지 개입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우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별은 언젠가 모두 꺼지고 블랙홀조차 긴 시간을 거쳐 사라집니다. 문명이 요구하는 에너지와 정보의 규모가 끝없이 증가한다면 결국 단일 우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마지막 경계라 여겨졌던 차원의 벽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과 끈 이론이 조심스레 가능성을 제시해온 다중우주. 우리의 우주 너머에 서로 다른 물리법칙과 역사를 가진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마침내 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우주를 탐사하고 서로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차원을 연구하며 무한에 가까운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가 아는 중력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우주에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이 무수한 우주들을 넘나들며 축적한 지식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생물학적 육체는 이미 오래전에 필수가 아니게 되었고 기계적인 형태의 존재마저 과거의 유물이 됩니다. 의식은 특정한 장소나 물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정보 구조나 초고차원 네트워크 혹은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며 수많은 우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탄생과 죽음의 경계도 희미해집니다. 의식은 복제되고 확장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한 개인과 문명 전체의 구분조차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인류는 이제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다중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집단지성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의 흐름도, 우주의 수명도, 에너지의 부족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문명이 기존 우주를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우주 자체를 창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화의 최종 도착지이자 흔히 오메가 문명 또는 창조주 문명이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존재들에게는 사실상 문명이나 생명체라는 단어조차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에너지를 가공하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간, 질량과 에너지 그 자체를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부터 창조해내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코드를 짜듯 스스로 거대한 대폭발, 즉 빅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력의 색이나 빛의 속도, 양자의 요동 같은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 수치들을 자신들만의 입맛대로 세팅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완벽한 맞춤형 우주를 무한히 찍어냅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얄궂은 강물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일차원적인 흐름에 종속되지 않은 채 138억 년 우주의 시작과 그 끝에 도래할 종말을 동시에 인지하고 자유자재로 앞뒤를 오가며 역사를 판집하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신화와 종교 속에서 경애하며 묘사해온 전지전능한 창조주, 그 닿을 수 없는 절대자의 위치까지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 진화해낸 것입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한 창조주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실, 천억 개의 은하가 빛나는 이 광활한 우주조차 그저 찰나의 환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우주 자체가 이미 까마득한 옛날 창조주 단계에 도달한 어느 고도의 존재가 마치 우리가 흥미삼아 노트북 전원을 켜듯 만들어낸 아주 작은 시뮬레이션 실험실 속의 데이터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궁극의 단계에 이르면 현실과 가상, 창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는 마침내 완벽하게 소멸하고 맙니다. 칼 세이건의 계산법에 따르면 현재 인류의 카르다쇼프 척도는 0.73단계. 우리는 여전히 지구의 자원을 갉아먹으며 국가 간의 전쟁과 기후변화라는 스스로 만든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인류가 1단계 행상 문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문명이 자멸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우주로 뻗어나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위험한 대여과기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별을 지배하는 다이슨 구체를 거쳐 다중우주의 창조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20X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 son of love can break the chain. From mesh to batch, the floor begins.